한 손맛. 고블린은 날려야 제맛. 투석기로 고블린을 던져서 성의 보물을 차지하세요. 날아라 고블린. 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팝콘에듀에서 우아한 반값 특가로 마지막 라인업 날아라 고블린이 출시되었습니다. 반값 특가 가격은 25,000원으로 11월 16일까지 판매 중이고, 이때 구입한 분들은 토끼 프로모 4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출시 특가로 11월 30일까지 3만원에 판매하고, 그 이후로는 일반 판매로 4만원에 판매 예정입니다. 이 보드게임이 2020 5 시즌스 베스트 인터내셔널 패밀리 게임에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단어는 바로 손재주, 덱스터리티, 이게 핵심인 게임입니다. 고블린을 발사대에 올려놓고 내 손으로 힘을 조절하여 여기 박스 안으로 성으로 보내는 게임이죠. 덱스터리티는 손을 쓰는 재주를 말하는데, 이런 장르의 게임을 덱스터리티라고 하고, 예를 들어 젠가, 타코캣, 고트 치즈 피자, 팀3 이런 게임들이 있을 수 있고, 미플 서커스나 피치카, 슬라이드 퀘스트, 오븐 마블, 말하자면 끝이 없는 이런 게임들이 떠오르는데, 아무튼 손을 움직여서 게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날아라 고블린은 이 그림만 봐도 어떤 게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영역에 발사대를 배치하고 고블린을 성 안으로 날려 성 안에 구분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면 해당 액션을 하고, 가운데 타워에 들어가면 더 좋은 혜택이 있을 수 있겠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아라 고블린은 2명에서 4명까지 함께 플레이가 가능하고, 플레이 시간은 30분입니다. 구성물을 보면 박스 자체를 성으로 만들어 조립하고, 각 플레이어들은 개인판과 투석기를 가져가 준비를 합니다. 개인판에 고블린 병사, 고블린 대장, 고블린 도둑, 토템 이런 것들을 놓고 금화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구성물이 생각보다 귀여운데요. 이렇게 또 구매 뽐이 오는 건가? 게임 진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투석기에 고블린을 올려놓고 발사! 성을 향해 쏘는데, 이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원수에 따라 자기 구역이 정해지는데, 내 구역에서만 발사대를 설치하여 고블린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발사한 고블린이 성 안에 떨어지지 않고 다른 플레이어 구역으로 가면 그 고블린은 이번 라운드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힘 조절을 해야 되겠는데요. 고블린이 내 구역에 떨어지면 다시 도전할 수 있지만 다른 구역으로 넘어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사할 고블린이 없다면 끝이라고 말을 하는데, 끝이라고 외치지 못한 마지막 남은 플레이어는 한 번만 더 발사하고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처음에는 2개씩 고블린을 날리지만 나중에 날리는 고블린의 개수를 늘릴 수 있어서 천천히 발사하면 고블린을 다 날리지 못할 경우도 생기게 되겠네요. 눈치껏 빨리빨리 날려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도 오는 게임인가요? 예를 들어 4인 플레이를 하는데 남들은 고블린 2개만 발사하고 나는 고블린 병사를 구매해서 4개까지 날릴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동시에 막 날리는데 남들은 2개 다 날리고 끝 외치면 저는 마지막 1개만 날릴 수 있어서 4번째 고블린은 날리기가 힘들겠죠. 거기다가 성 안으로 고블린을 못 날리면 다시 해야 되는데 시간의 압박이 오죠. 이런 룰로 인해서 아주 신중하게 컨트롤하여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보다 마구마구 고블린을 날리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동시에 고블린들이 성 안에 쏟아지는 상상을 하니까 플레이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렇게 떨어진 장소에서 돈이나 다이아몬드를 획득할 수 있고, 다른 플레이어의 다이아몬드를 뺏어오거나, 기계실에 들어가면 성을 90도 돌릴 수도 있고, 가운데 타워에 들어가면은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교환하는 것도 있고요. 끝이라고 먼저 외친 플레이어부터 차례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순서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돈을 지불하고 병사를 모집하는데, 병사는 또 날릴 수 있는 고블린이 늘어나고 고블린 대장도 날릴 수 있는데, 고블린 대장이 들어간 방의 효과는 2번 적용합니다. 도둑은 지붕 위에 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붕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지붕 위에 올려서 약탈 단계가 끝날 때 지붕 위에 살아남으면 다이아몬드를 줍니다. 단 약탈 단계에서 날아오르는 고블린으로 인해서 이게 떨어지면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토템도 방금 말한 지붕 위에 올리는 구성물입니다. 토템 4개가 한 지붕 위에 완성이 되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게임 승리 조건 중 하나죠. 이 토템이 완성되기 전에 고블린을 날려 무너뜨리면 또 되돌아옵니다. 게임 승리 조건은 이렇게 토템을 4단계까지 완성하거나 다이아몬드를 3, 4인 게임일 때는 25개 이상 모으는 것, 2인 게임에서는 20개 이상 모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고블린을 날리는 간단한 메커니즘 속에 원하는 목표를 노리거나 상대방을 방해하는 요소를 넣어 좀 더 재밌게
만든 느낌이 납니다. 이것과 비슷한 게임으로 플라잉 치즈라는 게임이 있는데, 플라잉 치즈는 치즈를 날려서 안으로 집어넣는 게임으로 플라잉 치즈에서 좀 더 다양한 요소가 섞인 느낌이 듭니다.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이 게임의 매력을 충분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르기 직전일 텐데 잠깐 멈추고 마저 이야기를 듣고 구매 버튼을 누르세요. 게임 구매를 멈칫하게 만드는 요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재밌어 보이기는 한데 뭐가 있을까요? 취향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덱스터리티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패스하세요. 손으로 조작하고 약간의 시간 압박이 느껴지는 와중에 컨트롤을 해야 하는 게임으로 내 손이 똥손이다, 나는 이런 게임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게임은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파티게임 느낌으로 즐겁게 가볍게 플레이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자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솔직히 저도 손재주로 하는 게임들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덱스터리티 게임 잘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하나도 재미가 없거든요. 실력 차이가 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운데 타워 안으로 고블린을 보내면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는데 계속 가운데로 고블린을 보낼 실력을 갖춘 플레이어가 있다면 게임이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주변에 손재주가 뛰어나거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또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똥손인 사람들과 함께 플레이한다면 언제 또 게임이 끝날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아무튼 나라라 고블린 사실 재밌어 보입니다. 가벼운 파티게임 느낌으로 저 같으면은 그냥 구매를